이번 주 문화재에 관련된 뜨거운 이슈죠.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네, 1번 부석사에 인도한다. 2번 일본에 반환한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됐던 네. 일이죠, 배철수 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불상의 정확한 이름이요,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입니다. 2012년에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섬의 한 사찰에 있던 불상을 절도를 해서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절도해 온 거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내막이 있는 게 그 불상이 원래는 우리나라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불상으로 확인된 거예요.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 명확해요.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네. 놀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불상을 돌려줘야 할까요?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네, 실제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네.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고요. 동시에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현재는 지금 그 문화재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해서 부석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약간 얘기 나눌 네. 때요. 그 전까지 화기애애 하다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네.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했거든요. 좀 냉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이쪽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어느 한 분은 제 기억에 눈을 좀 희번떡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의미에서 출연자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의견 밝혀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네, 우리 황평호 소장님은 물음표, 네. 또 안현정 박사님은 1번 부석사에 인도한다. 해문 대표님은 2번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선택하셨네요. 어쨌든 두 분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네. 이 황 소장님 말씀부터 그럼 듣겠습니다. 네. 이게 부석사에 줘도 되고 뭐 일본에 줘도 되는 문제지만 저는 현재 입장에서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양분법으로 부석사에 둬야 된다. 저는 물론 부석사 입장에서 나중에 변호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일본에다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1심에서 지금 뭐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국제 판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외교장각을 그 프랑스 법원에다가 저도 소송을 했었거든요. 모르셨죠? 이게 국민들 성금 모아서 변호사비 모아서 무려 모은 돈이 4억 5천을 모아서 르몽드지에 광고하고 네. 프랑스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소송을 했냐면 돌려달라고 소송 안 했어요. 왜? 왜냐면 그건 바보죠. 프랑스에 돌려달라면 돌려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소송을 했냐면 프랑스 국내법을 연구를 하니까 프랑스는 국가기관에 유물이 들어오면 외부 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문화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지? 찾아봤더니 프랑스 행정법이더라고요. 프랑스 행정체계는 국가기관에 들어온 거는 절대로 외부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교장각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국내법에 작물도 그러면 국가 소유가 되느냐, 작물 아니냐. 그러면 작물은 예외를 해줘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프랑스 국내법에 프랑스 소송에서 보면 한국에서 돌려주라. 이것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맞다는 결국 각 거죠. 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일을 그렇죠. 처리해야 된다는 뜻인데 네. 어쨌든 황 소장님의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 건 맞습니다. 네. 자, 안 박사님 1번 부속사에 인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저는 일단 기본적인 법칙은 뭐냐면 약탈 문화재가 사실은 이게 정말로 약탈된 게 맞느냐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조금 불분명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약탈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인 시각이나 혹은 뭐 이 유물이 어떤 식으로 반출이 됐고 어떤 식으로 거기 그 스시마섬 대마도까지 들어갔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시각들이 타진이 돼야 되고 일단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문화재는 돌아가면 돌려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일본으로 가면 아무리 다시 돌아오기 정당한 어렵다는 절차라도 거죠.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그 밖에 그 재반 조건에 대한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나 논란에 대한 어떤 검토들을 일단 국내에 있을 때 다양한 다각도의 검토를 한 후에 돌려주냐, 돌려주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원래 있었던 고소를 일단 돌려주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무조건 우리 거라고 움켜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정당한 얘기가 아니죠. 절차를 네. 부석사에 두고 진행시키자라는 주장이십니다. 나가면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알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타진하고 네. 논의를 시작하자. 네, 우리 해문 대표님께서는 미묘한 웃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 의외예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일본에 반환해야 된다라는 말의 취지는 일본이란 국가, 정부에 반환하라는 게 아니라 도난 피해자,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석사 불상 문제는요, 문화재 반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형사 사건, 절도 사건의 해결 방식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난품을 환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1심 재판, 서산 부석사가 승소했던 1심 재판을 보면은요, 이게 서산 부석사가 일본 정부나 일본에 있는 사찰과 소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돌려주겠다는 취지. 돌려주려고 하는데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 돌려주지 마라. 이거 원소유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나 검찰이 아베 총리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혹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문화재 반환에 앞서서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에 가서 훔쳐온 작물, 도난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엄정한 법에 의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부분으로 한일 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인데요. 문화재 반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을 법률적인 형사사건의 해결, 도난품의 환부 문제로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근데 저 문제는요. 이게 잠깐만요.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네. 좀 여쭙고 나서 다시 본격적인 좀 토론에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 반환의 문제라기보다 전면적으로 예. 절도범에 대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이제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투표 서비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석사에 인도해야 한다 15801-1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아니다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하시는 분은 15801-2번 이렇게 6자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또 티봇 참여도 가능하시거든요. 약탈 문화재에 대한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투표 상황은 부석사에 인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근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부석사 불상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칠수 씨 아까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예, 부석사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인데요. 네. 일단은 어떤 문화재인지를 우선 알아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그리고 네. 전제돼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 같아요. 이 그것을 우선- 문화재가 예. 어떤 건가요, 진짜? 네.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 이름도 되게 길잖아요. 네. 높이는 생각보다 안 커요. 50.5cm고요. 무게 38.6kg 정도의 그 굉장히 좀 단아하죠. 근데 14세기 초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보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불상을 안치하는 대좌하고요. 부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가 없고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머리에 쓰는 보관과 손에 들고 있는 지물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도금은 극히 일부분만 이제 칠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아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동시대에 만들어졌었던 그 고려 시대 때의 불상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괜찮고 좀 수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물급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부석사 불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이 불상이 부석사의 것이다라는 네.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복장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그 불상 안쪽에다가 이제 그 집어넣는 경우가 네네. 많은데 불상의 명칭이라든가 조성 연대 그리고 조성됐었던 심지어 만들었었던 장인이나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넣어놓은 문서를 우리가 복장기라고 부릅니다. 네. 1951년 보살상 내부에서 조석 내력을 종이에 먹으로 적은 바로 이 복장기가 네. 발견이 됐는데요. 그 종이에 의하면 1330년 서산 마을의 평범한 주민 32명이 관세음불의 연빈과 자비에 의해 그들이 처한 당대의 환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빌며 서산
부석사의 길이 봉안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네. 바로 제작 과정이 명확하게 알려진 고려 불상으로 아주 귀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1951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것이 발견됐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일본 예. 내에서 이 불상 안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네. 일본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산 부석사의 물건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일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가 있었던 건가요? 진짜 이게 왜 일본에 가 예. 있었어요? 그 대마도예요. 제가 이제 스시마 섬이라고 표현 안 하는 이유가 굉장히 저 어저께 광복절 때 뭐 아베가 그 뭐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저희 그냥 대마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마도에 130기의 여기에 이제 우리 불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가 지나갔을 때 네네.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또 외구가 약탈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특별하게 조선 땅에 와서 계속 고려 때 와서 달라고 합니다. 뭐 불화를 달라 또 불경을 달라 그러니까 선진국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한 듯이 줬어요. 그런데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조사하니까 130여 구가 있는데 그래서 또 이 관음사에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조그만 암자에 있는데 거기 창건기를 보니까 1590년대에 이게 그 봉안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백 년 동안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 불상이 정말 일본 주장은 아니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데 불상이 정상적으로 받아왔으면 누구한테 선물 주면 깍에다 넣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주겠죠. 근데 네. 이 불상은 가운데 본전물이 있고 양쪽에 협시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광배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급하게 중요한 것만 빼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부석사에서 그 고려 땅에서 간 건 아니다. 이건 뺏어간 거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을 먹고 훔쳐 있죠. 불이 났었던 약탈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면 말. 약탈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 네, 약간 안타깝게도 약탈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대마도라고 하는 작은 섬의 한국 불상이 130여 점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이유를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될 때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리상으로 일본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상을 약탈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기증을 받거나 기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었던 우리나라께 그렇게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는 그 중에서 또 약탈 문화재가 완벽하게 또 없다라고 하는 심증도 그 물증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 이 불상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거다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약탈했는지 임난 때 약탈했는지 혹은 일제강점기에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2013년도 14년도에 이 사건이 이제 문제되기 시작하면서 서산 부석사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약탈 기록을 찾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약탈에 대한 증거는 유감스럽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상이 1590년 정도에 일본에 봉안되었다라는 이제 창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 불상인지에 대한 또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약탈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약탈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불을 먹었기 때문에 약탈의 증거라고 했는데 불이 한국에서 났는지 일본에서 났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한 벌써 2012년도에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정부나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면밀한 조사를 했겠죠.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에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1심 재판에서 고려사에 보면 1300년대부터 저희가 동시에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해문 대표님 말씀 마무리하신 건가요? 네. 고려사에 보면 1심 1350 재판에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심 마무리하시고. 재판에 법원이 중요한 증거를 채택했던 것이 복장에는 부처님이 이동하면 이운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 근데 이 관음사
불상엔 이 관음보살상에는 이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약탈품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는 논거를 드는데 제가 볼 때 그 논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처님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50cm 정도 되는데 이런 부처님은요 항상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절에 있는 부처님들도 복장을 열어보면요 현재 봉안하고 있는 사찰과 원 봉안했던 사찰이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개운사 불상도 보물인데요. 그 열어보니까 개운사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찰에서 옮겨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가 굉장히 있을 많습니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네. 해문 대표님 주장이고요. 저 주장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고려사에 보면 그 81년까지 1352년부터 81년까지 왜구가 5차례 왔다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불상이 이제 1970년에 알려졌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대마도라는 작은 섬에 130여 개의 불상이 있다?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작은 대마도에다가 조선의 불상, 고려 불상들이, 신라의 불상들이 갔느냐? 그럼 명확하게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추정되는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그 작은 섬에 130여 개의 불상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섬으로 가죠. 그래서 외구의 약탈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가정을 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문께서 여태까지 한 약탈 문화재가 뭐냐라고 할 때 아니 그러면 기록이 정확하게 있는 게 어디 약탈의 기록을 남깁니까? 안 남겨요. 그래서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전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관음사에 직접 가보면 작은 암자인데 그 작은 암자에다가 불상을 모셨다고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 기록조차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하고 뭐 많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러 내일 아침에 대마도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그 일본 그리고 약탈 문화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들의 그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대한 그 문화재를 원칙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심지어 이 절도범들이 좋은 의미로 절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재산의 어떤 그 취득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절도를 저지른 것인데, 근데 이 절도범들이요 우리나라 감정을 또 이용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애국자라고 외치면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려는 시도를 한번 했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두 분들의 격렬한 토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그런 어떤 저변화에 네.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건전한 토론이다. 이게 어쨌든 절도범들이 상당히 당당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그리고요 절도범. 일본에 네. 저기 기쿠다케 주니치 그 일본 규시대 교수가 1978년에 이 그 스시마의 미술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불상은 왜구가 약탈품으로 간주했어요. 일본이 이미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인정을 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이 없다, 증거가 없다.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는 일본인들이 많이 하는 논리가 아닙니까? 야, 우리가 뭐 뺏어온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를 그대로 인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황 소장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문 대표님이 네, 좀 저도 네. 그 기록 다 보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있는 문화재 되찾아오자는 사람이었는데 네, 네. 제가 이걸 돌려주자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저거 좀 이상해졌나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일본인 교수가 고려 말 왜구의 약탈일 가능성에 대한 거는 자기의 이야기고 이 불상이 왜구의 약탈일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그럼 130점 전부가 약탈이냐? 어떤 게 약탈이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한번 이런 비유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대법원에 가면요. 법의 여신이라는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 혹은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이 디케라는 법의 여신은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법정에 오는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귀족이든 평민이건 그 사람이 남성이건 여성인지 그거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저울에 달 때 지금 있었던 이 사람이 온 이 사건을 공평하게 성별과 인종과 민족의 차별 없이 법에 의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법의 정신을 형성한 게 DK라는 여신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우리 법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부석사 불상 문제를 판단할 때 저도 이 부처님 우리나라에서 모시고 뭐 예불하고 뭐 하면 좋죠. 근데 이것을 법의 문제로 갔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후속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냉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다는 입장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런 국민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라 법적인 감정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뭐냐면 사실은 아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탈된 문화재가 원래 소장되어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처럼 만약에 그것이 도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도난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11년 발생했었던 모나리자 도난 사건입니다. 근데 모나리자 많이 아시다시피요. 이탈리아 사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요. 빈센트 페루지아라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훔쳐서 그래요? 이탈리아로 돌아와서요. 2년간 은닉하다가 바로 미술상에 팔려다 검거된 사건입니다. 근데 페루지아는요. 이탈리아의 소유란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약탈 문화재라고 하는 그 정황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네. 실제 그 당시에는 국경에 대한 어떤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 르네상스 시대는. 그리고 그 다빈치가 프랑스와 1세의 후원을 받으려고 완성되지 않았던 모나리자를 안고 63세의 할아버지가 우와. 알프스를 넘거든요. 네. 그래서 앙부아즈에서 이제 털을 잡고 있다가 그게 곡이 프랑스에 남겨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의 어떤 원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탈리아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네. 결국은 프랑스 박물관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러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보든 이탈리아에서 죄송한데요.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모나리자하고 이 부석사 관음부랑은 좀 다른 게 네네. 사안은 다르죠. 다르죠. 이제 뭐 좋은 네네. 사례이긴 한데 사실 그때 그 다빈치가 국적이 난 이탈리아야, 난 프랑스야 이런 정확한 국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그 다빈치는 프랑스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예술 작품을 완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 거지 이렇게 뭐 도난 문화재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닌데 자, 다시 돌아온다면 자 그러면 부석사 관음물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있어야 된다 아니 부석사 있어야 된다 일본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물음표가 간 이유가 네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너네들은 현재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아니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걸 소장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왜 물음표를 했냐면 우리가 한국이 약탈 문화재가 수백만 점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일본에 많은데 이거를 국제사회에 가면은 몰라요. 문제는 그리스나 이집트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한국의 도난 문화재가 이렇게 많다는 건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에 가보면 정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집요하게 지연전을 씁니다. 천천히 막 이유 대봐라 이러면서 그 어눌한 영어로 천천히 얘기를 하면 속이 터져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 문화재를 우리 공탁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 저는 유네스코나 국제기구에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규명해보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석사가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일본, 당신네들 나라에 와서 이게 약탈이 아니라는 걸 국제사회에 규명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이에 우리는 국제 여론전을 할 수 있겠죠. 일본이 한국의 땅에서 얼마만한 문화재를 많이 뺏어갔다, 약탈해갔다라는 걸 국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약한 게 국제전이거든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한국의 문화재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는 제가 물음표라고 한 거는 이걸 국제전으로 좀 활용하자. 그래서 유네스코에다 네. 놓고 국제전을 한번 펼쳐보자. 아니 앞서 안 박사님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네. 우리 황 소장님은 국제기구에 맡기고 일을 진행시키자고 안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부석사에 두고 일을 진행시키자는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도난한 아까 해문 얘기대로 도난한 문화재를 왜 국가가 인정해서 놔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네스코 같은 아이콤 같은 국제기구에 놓고 거기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도에 그럼 지금 황 소장님은 해문 대표님 편을 조금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가 입장을 좀 동시에 하자면 저는 국제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너무나 많은 문화재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하자. 그래서 국제전 하자. 그러면 내년도에 아이콘 국제박물관 대회가 교토에서 있어요. 교토에서 우리가 선전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대표해서.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박사님께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 아니 우리 부속사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뭐 국민적인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까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긴 하지만 실제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원칙.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환수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을 넓히는 데에는 바람직하지만 과연 이 사안, 이 부석사 불상이라고 하는 이 사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정당하냐. 예. 네. 제가 볼 때 국제기구에 의탁하는 것은 이제 일단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법률 국가고 자주 국가입니다. 예. 한국 내에 발생, 한국 국민과 관련된 것은 형사적인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법률이 미치는 효력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우리나라 검찰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부석사 불상을 국제기구에 갖다 놓고 우리가 해결 못하니 국제기구의 여론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 또 나가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석사 불상 문제는요 형사 사건이에요. 이 절도범들이 지금 그 법원에서 실형 언도 받아가지고 지금 징역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난품을 그 절도범들 지금 징역 살려서 처벌한 사건을 가지고 국제기구에서 이걸 논쟁화하면은 우리에게 그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 그 절도범들은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절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마 문화재 관련범 전과도 있고 총 한 56범인가로 전과 56범이요. 언론에 보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사건을 국제기구에서 논쟁화해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우리 지금 찾아올 문화재 많은데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국제기구하고 황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필 한국 국민이 그 일본에 가서 훔쳐온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 논쟁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적인 이익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생각하면 또 않다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얘기가 이 말은 있네요. 전혀 이제 일본 사람 논리가 이래요. 왜 국제기구 가서 왜 떠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해문의 저런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부석사 입장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라고 계속 그렇죠. 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어떤 도난을 해가서 맡겼어요. 그러면 그걸 도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 도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리가 맞아요. 그러면 도난하는 물건 누구한테 줍니까? 원소유자한테 돌려주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서 논의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왜? 자기네들의 약탈에 대해서 공개되고 오픈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지금까지 보세요. 어저께 아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 가서 상정하면 일본 사람들 왜 거기다 하냐라고 난리를 치죠. 결국 이 논리는 국제기구에 가지 말자는 논리는 일본인들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더 멀리 더 알려내자. 오히려 이 불상 하나가 작은 불상 하나가 시발점이 돼서 설사 모도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약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내자. 그러면 이런 비유는 어때요? 저랑 배칠수 씨랑 오랜 친구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칠수 씨네 집에 갔다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한 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고이고이 보관해놨어요. 뭐라고? 배칠수 씨가 최근에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내 책인데? 아니 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 그리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선 배칠수 씨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억울한데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 원래 우리 집에 20년이나 있었어요, 그 책이.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 김재현 아나운서 그때 네가 나 줬었어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었어. 난안준것 같은데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래서 이래버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주세요. 계속 보고 있는데요. 홍군이님 원주인에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주인이 누군지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수정펭귄님 소중한 문화재 지금이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글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석사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문화재들부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키고 잘 보존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것들부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원론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객관식 톡
나는 몇 번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네. 부석사의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주느냐 아니면 일본에 반환하느냐. 물론 우리가 절도를 해온 겁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 말고 결국 우리가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그 사실 무엇이 가장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두 분께서 열띠게 말씀해 주셨던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 지금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두 분 활동하고 계신데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국과 이걸 저지른 국가 간의 제대로 된 정부의 협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국제협약을 새롭게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제정한 지금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1970년 협약이라고 하는데 벌써 협약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게 70년 이후에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된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력이 있고 보편성이 타당한, 즉 제3국의 약자국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수라고 보고요. 사실은 아까도 좀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장처하고 원소유자 간의 관계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뺏어간 쪽에다가는 너네 약탈했으니까 돌려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니네가 우리가 약탈해간 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하면 대바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정부 간의 협상인데 외교장각 아까도 2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증이나 그때 데라우치 문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입을 통한 반환도 있고요. 사실은 뭐냐면 기관 대 기관의 교차 전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이렇게 박물관들 가면 항상 한국관을 들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문화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장고에 사실은 갖고 있는 유물들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 그냥 방치된 채로 이게 보존 처리도 되지 못한 채 그냥 죽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협약에 대한 한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실은 구체적인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어쨌든 이 우리 문화재가 외국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너무 중요하다고. 안 박사님 흥분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문 대표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건 제가 1,400점 찾았으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외국에 있는 도자기, 서화 이런 것들을 찾아오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재는 저는 이제 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민족의 정체성, 한 국가의 시대 정신, 사상을 담고 있는 문화재, 이를테면 왕관, 옥새, 실록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걸 대상을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온 결의의 마음을 모아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 결의의 마음까지 나왔습니다. 자, 황 소장님. 저는 국가주의의 우리 결의의 문화 이런 거보다 전 중요한 게 이런 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가 소중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화 민주주의라는 건데요. 우리보다 더 약한 나라, 인도, 인도라고 꼭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이런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약탈 반환 운동은 대상을 정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도 소중하다.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나라의 원 생산지에 있는 게 맞다. 그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게 인류애적인 거지.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거야 놀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국제적으로 문화 다양성 무시하고 자국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명쾌하게 국제적 여론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문화 민주주의나 문화 다양성 운동의 실천, 남의 문화도 소중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하나 드린 중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약탈의 규정 중에서 다 규명해봐라. 아니에요. 국제 규정에. 이게 약탈이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탈로 인정해요. 그래서 규명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가만히 얘기 듣고 보면 세 분이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어쨌든 문화재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또 환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노력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무엇을 찾아올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해외 퍼져 있는 우리 문화재 중에 또 가장 되찾고 싶은 우리 문화재는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큐레이터다 보니까 큐레이터답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랑했던 그 두 개를 꼽아봤는데요. 바로 김홍도의 사계 풍속도입니다.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있는데요. 지금 밀반출돼서 지금 그 프랑스에 있는데 사실 그거에 지금 이 사계 풍속병의 복제품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보고 있는 김홍도 풍속화첩 막 씨름도 있는 거 서당도 되게 좋아하시죠? 노트만한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죠? 엄청나게 큽니다. 저 대담한 화면 표현이라든가 병풍이 보여주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김홍도 그림들 중에 최고의 수작이라고 알려진 사계풍속 도병 돌아와야 한다고 저게 어디 있다고요?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거 많이 갖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목류도원도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안평대군의 꿈이야기를 그린 안견의 목류도원도인데요. 제가 2008년도에 그 전시 갔었다가 깜짝 놀란 게 거의 6시간, 한 3-4시간 넘게 줄을 쓰고서 3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안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안 공개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받고 아마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화재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해문 대표님. 예, 전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구라 컬렉션 반환받고 싶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오구라 컬렉션은 어떤 거냐면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도굴왕이라고 불렸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한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1100점 정도를 수집해 갔는데 뭐 가야금관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문화재를 가져갔고요. 국보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것도 다수 있습니다. 65년 한일협정 당시에서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가장 우선 대상의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한일협정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80년대에 그 오구라의 사후에 아들이 지금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기 때문에 도쿄 국립박물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공기관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한일협정에서 반환을 거부했던 그 이유,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도굴품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문헌적으로 34점의 경우에 도굴품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국제기구 아이콤 세계박물관협회에도 제가 제소하고 일본 법정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이 우리에게 올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황 소장님께서는 어떤 문화재 찾고 싶으신지? 그 중요한 문화재들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몇백만 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의 아까 오구라 컬렉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문들, 일제시대 때 가문들이나 족벌들, 정치 권력들, 경제가들이 집안에 몰래 가져가서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몰래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오구라 컬렉션이 가지고 있다가 준다고 하다가 동경 국립박물관에다 자기네들에 줘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수백만 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일협정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한일협정에 대해서 재논의하자. 왜냐하면 일본이 현재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국립
대학에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일협정을 국가기관 때 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기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까지 전수조사해서 다 조사하자, 내놓자. 그래서 일본에 숨겨져 있는 문화재 좀 전수조사해서 좀 뭐가 있는지라도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았고요. 일단 얘기 듣다 보니까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부석사 인도해야 한다,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데 압도적인 전화 투표 결과로 부석사 인도한다 나왔고요. 역시 티벗 결과도 부석사 인도해야 한다, 굉장한 표 차이로 나왔네요. 네, 티벗으로 부석사에 인도해야 한다라는 답변 주신 분들의 연령별 비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성별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산 부석사 불상을 두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현재 대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관계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고 또 논쟁점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좀 지혜롭게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이 관심이 또 이어져서 환수까지 또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심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오늘 촉발시켜 주셨습니다. 세 분이.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끝날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게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세대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정말 미랄의 역할들이 조금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가서 이게 쉽게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세대들이 많은 관심, 어머니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네, 안현종 큐레이터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그 넓은 곳에 가보시면 굉장히 휑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약탈 문화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재들의 깊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해문 대표님께도 한 말씀. 부석사 스님들하고 신도분들 제가 부처님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자기의 희생과 자비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고대 우리 선조가 일본에 불교를 가르쳐서 문명을 개화시켰듯이 이 서산 부석사 불상의 합리적인 해결 문제로 한국 불교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셨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박물관을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이 오십시오. 네, 이 박물관에 열어놓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좀 배워야 알고 또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분 덕분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 분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고 또 제자리 찾기에 노력해달라고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